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저희 엄만 평생을 거의 검정 옷만 입으셨어요. 검정이 세련돼 보이는 건 맞지만 날씬해 보이기도 해서인지 엄마의 옷은 90%가 검정색이에요. 그랬던 엄마가 주말에 쇼핑을 다녀오셨는데 어머, 엄마 빨간색 옷 엄마가 고른 거야? 웬일이야? 입어보고 산 거지? 그럼 입어보고 샀지. 아빠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입어봤는데 꽤 잘 어울리더라고. 나도 정말 늙었나 보다. 새빨간색이 이뻐 보이고. 나이가 들면서 화려하고 화사한 옷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빨간 등산복이나 꽃무늬 골프웨어, 붉은 셔츠나 조끼를 입은 장년층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왜 빨간색을 또는 화려한 색을 좋아하게 될까요? 눈의 노화가 빨간색을 선호하게 한다는데요. 눈의 노화가 진행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과 같은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이때 빨간 계열과 원색 계열이 눈에 잘 들어와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네요. 특히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오면 빨간 계열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빨강색 좋아하시나요? 강렬한 빨강은 기분 전환용으로는 정말 딱이에요. 빨강 립스틱, 빨간 구두, 빨강 원피스, 빨강 머리? 빨강 머리는 좀 그런가요? 왜요? 요샌 개성시대인데요. 빨강을 좋아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첫 만남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빨강을 정의하기 위해 불이나 피를 예로 들지만 빨강은 보편적으로 생명의 색이에요. 빨강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은 색상이죠. 저도 빨강 참 좋아하는 색인데요. 오래전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점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점쟁이 분이 저보고 빨간색 조심하라고 했었거든요. 자네 사주에 불이 많아. 빨간 옷, 빨간 차, 요런 빨간색 피하고 특히 중요한 일 있을 때 빨강을 착용하지 말아요. 근데 솔직히 믿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중요한 자리에 갈 땐 빨강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귀가 좀 얇아요. 빨강은 시선을 사로잡는 색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인지 세계 각국에서는 이 색상을 신호등의 정지 신호로 사용하거나 스탑 표지판에 사용하잖아요. 미국에서의 빨강은 흥분, 열정, 사랑, 위험을 상징합니다. 빨강에는 강력함과 함께 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빨강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중국에서는 빨강은 행복, 행운, 운수, 번영을 나타내는데 빨강은 매우 길한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춘절과 같이 큰 명절이 있을 때 빨간색 옷을 입어요. 또 중국에선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옷도 빨강이고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빨간 돈 봉투를 선물로 건넵니다. 제가 재미있는 대사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응? 이건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그럼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네, 1997년 영화 넘버 3에서 송강호 씨가 헝그리 정신을 말하면서 한 대사입니다. 리얼하게 해본다고 했는데 어렵네요.
요 대사 참 강력해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대사예요. 청취자분들 감정과 색상을 연관 지으라고 하면 연관이 쉽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대화 중에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는 입술을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는데 등등요. 사람들은 색을 감정과 연관시켜요. 30개국에서 4,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같은 색으로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특정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12가지 색상 용어에 20개의 감정을 할당하는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어요. 또한 색상 용어를 감정과 연관시키는 강도를 지정하도록 요청했더니 특정 색상은 전 세계적으로 특정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연구 결과 밝혀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 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은 부정적인 분노라는 감정과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일한 색이라는 거. 또 브라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감정을 유발하는 색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감정의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컬러도 있어요. 예를 들어 흰색은 중국의 슬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보라색은 그리스의 슬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또 노란색 같은 경우 햇빛이 적은 국가에서 기쁨과 더 관련이 있는 반면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지역에서는 기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청취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어떤 색인가요? 저는 청록색과 핫핑크예요. 퓨샤라고 하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유독 이 두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요. 한때는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 할 것 없이 제가 좋아하는 짙은 청록색을 발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사고 봤어요. 핫핑크는 주로 소품을 고를 때 늘 고르는 색상이에요. 청취자분들은 핑크 하면 무엇이 연상되세요? 여자 색깔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면 성별을 알게 될 때까지는 그리 많은 물건을 준비해두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요새는 컬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남자 컬러, 여자 컬러 구분 없이 물건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을 2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아기를 임신하면 핑크, 남자 아기를 임신하면 파랑, 그 색상들로 아기 물건을 준비해 뒀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할까?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가 선호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왜?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태어난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자라면서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행동을 학습하면서 사회화돼요. 세계에 대한 선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때문에 여자답다고 생각되는 색의 옷을 입고 반대로 남자아이들은 남자답다고 생각되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색이 각각 분홍색과 파란색인 거예요. 여기서 특정 색에 대해 여자답다거나 남자답다는 인식은 색깔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특정 색깔에 대해 주입한 이미지인 거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 2세 이후 성별에 따른 좋아하는 색이 갈리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 버지니아대 주디 델루아체 교수는 2011년 한 국제학술지에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선호색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생후 7개월부터 5년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차례로 8쌍의 물건을 보여준 뒤 각 8개의 쌍에서 물건을 한 개씩 고르도록 했어요. 모든 쌍의 물건에는 분홍색 물건이 한 개씩 포함되어 있었죠. 만 1세 정도의 어린이들은 색깔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 2세 정도가 되자 여자아이들은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보다 분홍색을 고르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해요. 만 2.5세가 되자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해져서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물건을 고르는 횟수가 늘었고요. 이 시기 남자아이들은 분홍색 물건을 고르지 않는 현상이 뚜렷했다고 하네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인식해가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스스로 성별을 인식하면서 사회에서 주입받은 여성스러운 색, 남성스러운 색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결국 색상은 학습된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 이불은 주로 핑크, 머리띠도 핑크, 침대도 핑크. 그렇게 보면서 학습되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가 착용한 옷이나 장신구의 색깔에 따라 아이의 성별을 쉽게 규정 짓잖아요.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는 여자아이로 인식하고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는 남자아이로 인식하고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아냈어요. 만약에 정반대로 핑크가 남자색이고 파랑이 여자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학습이 되면 지금까지도 핑크하면 남자아이 색상이라고 떠올리겠죠. 실제로 분홍색이 남성적인 색이고 파란색이 여성적인 색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파울레티 교수의 책에 보면 1918년 미국의 한 어린이 패션 잡지에는 일반적으로 분홍색은 남자아이에게 어울리고 파란색은 여자아이에게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더 힘찬 색깔로 여겨지는 분홍색이 남자아이에게 더 잘 어울리고 여자아이들은 연약하고 앙증맞은 색깔인 파란색을 입었을 때 더 예뻐 보이죠. 라는 센텐스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또 영국 캠브리지대 미술사학과 교수인 제임스 폭스의 1918년 출간된 육아서 핑크 or 블루라는 책에 보면 분홍은 결단력 있고 강한 색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게 어울리지만 파랑은 섬세하고 앙증맞아서 여자아이들에게 더 예쁘게 어울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파랑을 앙증맞은 색이라고 표현해요. 분홍은 여아, 파랑은 남아로 굳어진 오늘날 관념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다니 놀랍죠? 저희 딸이 갓난아기 시절 핑크 내복에 핑크 머리띠에 핑크 베개, 아들에게는 파란색 잠옷을 입혔고 파랑 이불을 덮였어요. 남성스럽게 또는 여성스럽게 입힌 상태로 자라난 두 아이가 파란색은 남자색, 분홍색은 여자색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겨울 왕국의 엘사의 드레스는 핑크가 아닌 파랑이에요. 엘사의 파란색 드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색이라고 불리는 파란색 드레스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디즈니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서 300만 벌 이상의 파란색 엘사 드레스가 판매가 됐는데요. 진짜 핑크만 고집하던 저희 조카도 엘사의 탄생 이후 완전 파랑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답니다. 파란색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대표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권이나 성별,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파랑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어요.
색깔을 선호하는 경향은 색깔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던데 파란색은 맑은 하늘, 깨끗한 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파란색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색이랍니다. 선호하는 색깔에 대한 조사를 하면 국가, 인종, 성별, 나이 없이 파란색이 늘 상위권을 차지한대요. 청취자분들은 검정하면 무엇을 떠올리세요? 죽음의 색이라고 불리우는 검정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과 애도예요. 디자인 분야에서 검정은 세련됨과 우아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또한 보편적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 색으로 모든 색깔과 잘 어울리는 무난한 색상이죠. 중세부터 블랙은 엄숙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판사와 행정관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랙은 신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서 예술가들이 사용한 최초의 색상 중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추억으로 개개인마다 각 색상마다 다른 이미지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색상 중 정말 상징적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색 중 하나가 검정색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이 컴컴한 밤이 생각나서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검정색이 세련된 기억을 준 적이 있다면 블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상대방의 취향이나 성향을 알아볼 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색은 활기를 주고 어떤 색은 식욕을 돋우고 어떤 색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등 색깔은 인간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벽화 일을 할 때 저희 디자인 팀장님이 미술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괴짜셨어요. 예술 하시는 분답게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런 분? 아무튼 특이하셨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윤주 씨는 죽음의 색채를 알아? 네? 글쎄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색으로 표현한다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저 강렬한 짙은 색이겠죠? 팀장님은요? 죽음의 색을 아세요? 그렇게 시작된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너무 놀랍고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죽음의 색채를 표현하던 중 어떤 색으로도 표현이 어렵게 되자 팀장님은 그 죽음의 색을 경험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글쎄 5번의 시도 끝에 비슷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죽음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색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방송이라 팀장님이 경험하신 죽음의 방법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팀장님은 죽을 계획을 실행하실 땐 늘 주위에 친구들을 배치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정말 죽으면 안 되니까요.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으셨대요. 그렇게 죽음의 색채를 발견을 하셨는데 팀장님 말이 목을 매달았을 때 제일 근접한 색깔을 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귀를 잘랐던 빈센트 반 고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혹 옷의 컬러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행복한지 슬픈지에 따라 다른 색상을 선택하시기도 하나요? 날씨가 좋고 기분도 좋은 날엔 화사한 노란색,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면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파랑색,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할 자리라면 빨강색. 하지만 이런 색상들도 나에게 어울려야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색 있으신가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색깔이야말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시간은 평균 90초라고 하는데요. 이때 상품의 호불호를 가리는 요인 중 60, 70%가 바로 색상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나 상품도 색깔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신의 색을 모르신다면 주위 분들께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색이 잘 어울려? 나를 보면 어떤 색이 먼저 떠올라? 하고요. 늘 밝은 에너지를 뿜뿜 풍기는 윤주는 톡톡 튀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청취자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